이제는 서울에 집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된 신혼부부지만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예요. 현재 남편은 파주 운정 신도시, 저는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서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주말 부부이기도 하니까 반쯤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는 큰 감동이었어요. 임신했을 때 옆에 남편이 항상 없다는 게 원룸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월급은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키울 수는 있을까? 무너질 만큼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키워야 하니까 그러려면 서울에 내 집이 있어야겠고 현실적인 것들이 점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서점에서 너나이님 책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 했어야 하는 공부를 저는 그제서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좀 올라줄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보는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덜 됐지만 GTX도 뚫린다고 하고요. 경춘선, 경의중앙선도 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태어날 아이하고 같이 놀러 다닐 때도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것저것 추려보다 보니 딱 한 가지 아파트가 저희 눈에 띄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을 슬슬 사용할 때가 왔는데 실전이다 보니 점점 체감되면서 무섭고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한 지붕 아래에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태명이 행운이었던 아이였어요. 행운같이 왔다 간 존재였지만 보내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시원 같은 원룸에 살면서 아이도 잃은 나 자신을 쳐다보니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월부와 남편 덕분에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겨우겨우 얼굴 보는 신혼부부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떠난 아이도 건강해져서 다시 와주지 않을까요? 아이가 마음껏 즐기다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서로를 굳게 믿으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구해줘 월부에서 응원해주세요.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GTX 들어온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나봐요. 청량리가 교통이 좋아질 것 같다. 내년쯤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 사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의 최종 꿈은 경제적 자유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분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기존에 하신 게 있어요. 그 운정에 있는 거를 이제 분양받고 하셔가지고 그 집을 팔고 하면은 7억 정도. 현금은 또 두 분이 모으셔서 2억 정도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 돈 많네 이러실 수 있는데 집을 한 채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 정도인 상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6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지출은 한 300만 원 정도. 저축이 한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로디님이 GTX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GTX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A, B, C, D 노선이 있는데 A 노선은 운정신도시에서 시작해서 은평구를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가요. 여기 강남 수서예요. 수서역을 지나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런 노선이고요. GTX-A는 단계별로 개통 시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동탄부터 수서까지는 이번 달 말입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한 4,000원대 후반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역부터 운정까지는 24년 말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 노선은 내년 말에 개통이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삼성역이에요. 부동산은 강남 접근성이 중요한데 삼성역이 2029년에 개통이 돼요. GTX-B는 여기 인천 송도예요. 인천 송도를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서 청량리 그리고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무려 2030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많이 남았죠. 아직 착공도 아직 안 한 노선이에요. GTX-C는 시작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안산 상록수 그리고 수원 두 군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강남을 지나고 서울역을 지나서 의정부 왜 놀라시나요? 의정부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깜짝 놀라네요. GTX-C는 20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멜로디님이 GTX-A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구해줘 올부예요. 그 보내주신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님. 내년쯤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러너이밍 저평가 그 강의하고 매진머리 기초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 떨어지면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입주하는 것을 고민하셨을 때 저 GTX가 실제로 출퇴근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혹시 생각이 미치셨을까요? 네. 근데 이게 GTX가 청량리 쪽에 들어오는 거는 B노선하고 C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주 운정을 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셨어요? 제 직장이 파주기는 한데 네. 접근성 이런 교통 BC를 본 거는 서울로 직장을 좀 옮기려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파주까지는 좀 가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맞아요. 네, 예. 어떻게 고려되시는지 좀 궁금했고 이 아파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해서 한 아파트를 같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면 지금 내가 보유한 금액으로는 돈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출은 혹시 어떤 대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신용대출로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느낀 거는 두 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사실 메인이어서 사연을 좀 그쵸. 네. 뽑아주신 동대문 청량리가 좋고 그 단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배운 대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랑 매수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무리해서 좋은 것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적절하게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도 향후에 나의 자산을 불리고 안전하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제가 투자를 이제 올해 6년 차잖아요. 상승장에 좀 욕심을 내서 대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항상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세금이 빠지거나 또는 매매가 자체가 내가 산 가격에서 빠졌는데 내가 대출로까지 샀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아예 대응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좀 너무 그건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로 사시는 거는 권유하고 싶지 않고 보유하신 운정 아파트를 당분간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거죠? 일단 뭐 저희가 네. 주말이라도 같이 살려면 매도를 좀 하고 지금 보니까 저축액이 한 280만 원 정도 되셔가지고 3억 정도만 더 대출을 받으시면 조금 더 서울 중심부에 입지 좋은 데로 실거주를 하시면서 향후를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정신도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투자를 서울 쪽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시는 2억 정도로도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그대로 하시면서 선택지를 보유하신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집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내분하고 같이 강의 들으셨어요? 제 강의? 예. 그 주말에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매수를 고려하셨다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거든요. 그 아파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고 그 투자금의 절반이 대출이면 위험하다는 관점이에요. 그거를 너무 이제 막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가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운정에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정에서 내가 직접 살아보니 야 GTX가 들어오는 거는 진짜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는 혁신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운정에서 서울역 가려면 얼마 걸립니까?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쵸?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20분에 간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변화일까요? 뭐 크게 관심이 사실 없겠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야, 여기에 뭐가 들어온단다. 여기에 뭐가 생긴단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이거 10년 하고 그동안 제 거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중요한 거는 변화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변화 아니면 뭐 지역적 변화,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선호는 무엇일까? 여기에 좋은 의사결정의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딜까요? 네. 강남이랑 접근하기 쉬운 지역. 네. 근데 강남은 또 너무 특수성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남 외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 그렇죠. 그게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살아서 이게 큰 혁신처럼 느껴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줘 온 서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2주택은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실 수 있지만 1주택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는 파주에 있는 집을 만약에 정리하신다. 서울 안쪽을 더 깊숙하게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예.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을 은퇴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나이가 되는 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닐 건데 그러면은 남편분 말고 이제 멜로디 님이 와이프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니는 거하고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두 분 모두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효능감을 느끼시면서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빨리 직장을 은퇴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건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집 마련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 텐데 집값이 만약에 10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맞죠. 너무 좋죠. 근데 멜로디님과 멜로디님 남편분의 실생활에는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현금화하지 않으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시면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그게 어려운 이유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남편분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혹시 내 집 마련 기초반 말고 또 다른 강의 들으시는 것도 있으세요? 저평가 아파트. 내 학생들이구만. 어쩐지 아파트를 잘 네. 골랐더라고. 연하이님이 특히 그 기초원 수강 마지막 날에 라이브 특강 5시간 넘게 해주시면서 했던 게 특히 되게 인상적이고 좀 감명적이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방향이 약간 제가 좀 잘못돼서 제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더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멜로디님 사연 처음에 읽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사실은 따로 거주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말이 쉬워서 주말 복부지 되게 어려워요. 그쵸?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기에 내가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오신 거 대단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멜로디님 남편분 대화하면서 굉장히 배움이 좀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분이 지금처럼 좀 서로 용기 잃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어려운 시기를 혼자 묵묵히 같이 견뎌주신 아내분에게 좀 너 멋있다 한마디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참 와이프를 보면서 되게 힘든 거를 이제 봐왔고 했는데도 그냥 뭐 굳이 평소랑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이제 밝은 모습으로 생활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너 너무 멋있다. 와. 야, 저기 멜로디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분한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남편 덕분이 크고 의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고, 내 집 마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생각하고 좋아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가족과, 그리고 내 집과 부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멜로디님 수고 많으셨어요. 멜로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웹세이님이 결혼하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진짜 오늘 두 분이 네. 멋진 부부 특집이네요. 예. 너나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됐죠.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제가 막 여기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지역이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보단 여기 더 좋은 곳이 있어.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그 내 집 마련할 때 모든 것들을 강의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계약 당시만 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해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너나이님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월급쟁이로 사셨는데 같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 강의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